단숨에 세게 blow. We got that. 이대로 go with the flow. 달라진 온도처럼 설렘 overload. 자 지금부터 뛰어들어 ready set you go. Don't be worried. 뜨거운 열기 서재다 보내 숨 죽여. Like that. 언제 어디든 I'll be there. 언제든 다시 또 여름이 다가오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어. 지친 너를 구할 방법을 보여. 길었던 day and night. Hit me up, hit me up. Now show me right now, you show me right now. Supersonic, supersonic. 악단은연희님, 이탄소님, 하즈님, 루아님, 르아니요, 게으른닌개님, 은묵님, 월야님, 상상의 여행자님, 모두레나 반갑습니다. 잠시만요. 화면 조정 좀 하겠습니다. 다행이다. 레나 반갑습니다. 오늘 민호가 조금 일이 있어가지고 살짝 늦어버렸는데요. 아까 준비가 조금 미흡한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렇게 다들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시은이 레나 반갑습니다. 다들 좋은 저녁, 좋은 하루 보내셨나요? 민호는 오늘 약간 우당탕탕 하루를 보냈습니다. 급하게 보내야 될 서류도 있고 해가지고 사실 방송 키기 직전까지도 작성해서 보냈는데 메일이 발송이 안 됐대. 그래서 이거 어떡해?
했지만 6시 1분이 되었길래 아 모르겠다 이러고 그냥 방송 호다닥 켜버렸고요. 어떡하지 오늘? 어제 민호가 어제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고 몇 달 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민호도 다른 일을 좀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뭐 이것저것 서류 작성을 하고 필요한 서류 떼가지고 이제 메일 작성을 해서 발송을 딱 눌렀는데 발송 실패했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서 다시 찾다가 뭐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뭐 끝나고 보내도 되겠죠. 회원님들이랑 약속한 시간이 더 중요하니까. 오늘 민호가 팬심에다가 이제 편지 쓴 거 올렸는데 다들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설도님 레나 반갑습니다. 솔직히 민호가 좀 많이 악플이어가지고 악필이어가지고 좀 많이 악필이어가지고 그 2장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 포스트잇이 아니고 미니 편지인데요. 그러니까 민호가 지인들한테 그런 거 약간 간식거리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 선물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조그만한 마들렌 포장지 같은 조그만한 비닐 포장지랑 조그만한 편지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편지지도 있겠거니 하고 서랍을 뒤적뒤적 했는데 조그만한 편지지밖에 없어서 포스트잇 아니고요, 편지지입니다. 편지 봉투도 있고요. 근데 이제 사진 찍고 반 접어서 봉투에 넣어놨고요. 첫째 장은 이제 그래도 읽을 수 있어야지 하면서 어떻게든 예쁘게 글씨를 써봤는데요. 둘째 장은 네, 노력을 안 한 건 아니다만 둘째 장부터는 이제 뭘 써야 되지? 뭐 미니 편지지랑 한 장은 너무 적은데 이러면서 2장 써야 되는데 뭘 써야 되지? 이러면서 고민하느라 글씨가 살짝 날라갔는데요. 그래도 다들 알아보셨죠? 기만하지 마세요. 근데 민호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못 알아볼 글씨체는 아니야. 그러니까 뭐 휴먼 내 맘대로 날림체 뭐 이런 건 아니어가지고 못 알아볼 글씨는 아닌데 예쁜 글씨도 아니잖아요. 굳이 따지면은 미취학 아동 내지 초딩 정도 잼미니의 글씨체라고 생각해서 좀 딸이 아쉬웠달까. 레나 늘어진 투수님 어서오세요. 에드스님 레나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어제 예고했던 대로 이제 민호의 예상으로는 오늘이 100일입니다. 다시 보는 데뷔 방송을 봅시다 였는데 알고 보니 어제가 100일이었고 오늘이 101일이어서 오늘은 데뷔 방송을 보면서 다시 쓰는 데뷔 후기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냥 영상만 틀어놓으면 재미없으니까 필요 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날리고 보면서 아 쟤 왜 저러냐 이러면서 첨언도 하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 데뷔 비하인드, 이제 방송 2일차 때는 그래도 버추얼이고 그래도 신입인데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겠지 라고 생각해서 하지 못했던 데뷔 후기까지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일단 영상 준비되는 과정에서 미리 이제 말씀드릴 거,
이제 민호가 버추얼의 꿈을 키우게 해주신 고마운 선배님들이 계십니다. 이제 바야흐로 한 3, 4년 전쯤이었죠? 근데 민호가 스파이를 꿈꾸며 학교를 다니는 자취생이었을 무렵, 어쩌면 약간의 코로나 시대였을 그 시기에 자가격리를 매우 열심히 하는 소시민이었단 말입니다. 그냥 밖에 안 나갔다는 소리죠. 그러던 민호가 유튜브를 돌아다니다가 트위터를 돌아다니다가 모 햇살 청년을 발견하게 됩니다. 상당히 큰 충격이었어요. 왜냐면 이제 또 처음 버추얼이라는 거를 접한 건 아니었거든요. 이제 그 전에도 이제 일본의 니지산지라든지 아니면 이제 쇼토님 아시나요? 쇼토님이라든지 아니면 성함이 기억이 안 나네. 약간 상어? 돌고래? 같은 분 계셨는데 하여튼 다른 선배님들을 보면서 약간 버추얼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인지는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3D든 2D든 그러던 와중에 이제 약간 근데 국내에는 좀 그러니까 한국에는 아무래도 좀 그 전에도 없진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신드롬한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냥 듀라한 방송인인데 VR 챗 비스무리한 걸 끌고 와서 하네 정도의 인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열님 레나 반갑습니다. 그래서 민호가 버추얼을 인지만 하고 있던 시점에서 이제 모 햇살 청년의 등장은 민호에게 꽤나 충격인 사건이었다. 심지어 잘생겼잖냐. 양기가 가득한 남성 캐릭터.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웃음이 지어지는 그 노란색에서 주황색 색채의 햇살 청년. 민호는 그 길로 입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이제 해결사 선배님도 한 분 같이 데뷔를 하셨고 이제 민호가 버추얼이라는 것에 이제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던 게 요 두 선배님들 덕분입니다. 이제 햇살 선배님께서 먼저 초심자 밴드 그룹을 결성하셔가지고 멤버분들이 하나 둘 공개되면서 조금 더 얼빠였던 민호가 빠져드는 멤버라든지 이제 민호 취향의 방송 스타일을 가진 멤버라든지가 있어서 이제 민호가 버추얼이라는 약간 MS한 상황이었습니다만은 아까 그 전에는 아무래도 민호가 20분 넘어간 영상을 안 보잖아요. 그래서 사실 라방을 보진 않았습니다만 이제 다른 분들도 막 데뷔하고 하면서 라방도 접하게 되면서 나도 버추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민호 랜드시어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버추얼 선배님들을 보고 자극받아서 버추얼을 준비하게 됐다라는 얘기는 데뷔 방송에서도 했었던 얘기인데 좀 더 구체적인 비하인드는 이런 게 있었다 정도를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선배님 제가 어제 영상 편지를 남겼는데 전달드려도 될까요? 지금요? 나중에 조금 뒤에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데뷔 영상 다시 보기 할 거라서 데뷔해줘서 고마워요. 저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민호가 데뷔 방송을 데뷔한 당일날만 모니터링하고 그 뒤로 다시는 안 꺼내봤거든요. 약간 내 흑역사를 굳이 들추지 않는 느낌으로다가 안 봐서 사실 기억이 잘 안 나. 당일에 이제 민호의 데뷔부터 지켜봐 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레전드 긴장 조수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막 발발발 떨면서 뭐 시청하셨던 분들은 또 잘 몰랐다 이제 그런 말씀 많이 해주시긴 했는데 그렇게 떨었는지 잘 몰랐다 잘하고 왔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민호는 진짜 막 발발 떨면서 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그날의 기억이 잘 없어요. 끝나고 손에 힘 다 풀린 채로 굽네 치킨 배달시켰던 거 말고는. 그래서 전 어떤 느낌일지 모르겠습니다. 뭐 왜 이렇게 커? 이렇게 넣고 함께 보면 되겠죠? 하, 데뷔 날 로딩을 6분이나 했어? 데뷔 방송 소리가 좀 많이 작아서요. 혹시 안 들리시면은 말씀해 주세요. 민호 귀가 터지는 한이 있어도 더 키워보겠습니다.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호입니다. 아, 민호 지금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죄송한데, 물 한 모금만 먹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너무 충격적이다. 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스파이조수 민호 랜드시어입니다. 멈추면서 중간중간 부연 설명을 하자면 여기 이렇게 초반에 옆에서 나오는 연출 있잖아요. 나는 저 연습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저거 좀 그러니까 아무래도 마우스로 끌고 오면서 등장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끊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연습을 많이 했는데 음, 그래도 끊기네. 그리고 요즘은 뭔가 그러니까 페이셜 인식이라고 해야 되나? 게임을 할 때는 좀 신경을 못 쓰는데 저챗 할 때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다 자연스러운 표정 그리고 다채로운 표정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약간 입모양도 크게 벌리고 약간 표정을 되게 잘 활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때는 이제 말을 해도 입이 거의 안 움직일 정도로 페이셜을 잘 못 쓰고 있군요. 데일님 네나 반갑습니다. 민호가 트위터에 처음 모습을 드러내고 한 2주 정도 시간이 흐른 것 같은데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과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맞아. 오늘 저때 방송은 민호 데뷔 디스코드 방송 모드도 안 해놔서 알람 소리가 초반에 다 들렸어. 6시 한 10분쯤부터는 민호가 준비한 데뷔 프레젠테이션 함께 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마슈마로로 민호에 대한 Q&A 짧게 받아봐서
마슈마로 Q&A 그리고 방송에서 여러분들이 민호에게 궁금한 점이 생기신다면 언제 그때 질문을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답변을 드리는 이거 Q&A 시간. 그리고 또 뭐가 있더라. 아 맞아요. 민호 파츠 소개할 겸 간단하게 포토타임 가지고 이벤트 추첨한 근데 다음에 여러분들이 공개할 들으시기에 예정입니다. 목소리에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별거 없죠. 저 때 목소리 정말 예쁘게 내라고 노력했다. 지금 6시 2분인데 민호가 하필 또 데뷔 방송을 6시로 준비해가지고 우리 요원님들 식사는 잘하고 오셨는지 걱정입니다. 다들 맛있는 거 먹으실 예정이시거나 준비하고 계신가요? 요때 이제 데뷔 프레젠테이션 전에 이제 여러분들하고 가볍게 저챗을 나눠야겠다 이렇게 아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6시인데 이렇게 많은 요원님들이 막상 얘기를 나눌 게 없는 거예요. 뭔가 아직 못 드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식사하시면서 나는 밥 편하게 얘기를 지켜주셔도 하면은 괜찮고, 여러분들이 그래도 또 뭐 먹을 거예요, 뭐 식사를 먹었어요 바로 해가지고 못하시더라도 저도 그런 거 민호 좋아합니다. 방송 뭐 끝나고 꼭 챙겨 드셨으면 민호도 마라탕 참 좋아합니다. 어떤 거 넣어 드셨나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좀 이어나갈 생각을 했는데 민호가 6시 데뷔였잖아요. 그래서 다 안 먹었대. 그래서 할 말이 없는 거야. 나 이어나갈 이야기가 없었어. 그러니까 민호는 당연히 저녁 때여서 먹고 있겠거나 준비하고 있거나 먹었거나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밥 얘기를 하면은 10분 정도는 때우겠지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 머리에 뭐 다른 얘기할 정신이 없었어요. PPT 내용 외우고 있어야 됐기 때문에. 근데 다 안 먹었대. 아무도 안 먹었다고 하니까 이 10분이 너무 긴 거예요. 나 지금 PPT 내용 까먹어서도 안 돼서 막 머리 많이 굴리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부금이 작다거나 크다거나 하면은 말씀해 주시면은 지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다고 하니 정말 다행입니다. 저 때 다들 괜찮다고 해주셨는데 방송 그냥 레전드 장아버려가지고 나중에 재조정을 또 했죠. 그래도 요즘은 좀 커진 것 같아 다행입니다. 그리고 나 몰랐는데 요즘은 이제 얼굴 쪽을 많이 쓰고 몸은 많이 안 움직이는 편인데 저 때는 몸을 되게 많이 움직였네요. 이렇게 약간 안녕하세요 회원님들 저녁 드셨나요? 안 드셨다고요? 그래도 저녁은 드셔야 됩니다. 민호가 PPT를 준비했는데 함께 보는 시간 가져볼까요? 약간 이런 느낌? 진짜 레전드 문방거렸구나. 10분부터 시작하려 했는데 이게 10분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는 긴 시간이었군요. 여기 민호님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 뿐이라고요? 그래서 더욱 떨리는 거예요. 우리 요원님들이 민호를 기다려주신 만큼 이쁘고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은데 사실 어떻게 와야 조금은 더 귀여워해 주시려나 같은 거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저런 민망한 말을 했단 말이야? 근데 또 막상 방송 시작을 딱 누르자마자 얘는 일에 나왔습니다. 하얗게 돼버려가지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다음부터는 물론 오늘은 이제 데뷔 방송에 준비하긴 했지만 다음부터는 좀 더 얘기할 거리를 미리미리 적어와야 될 것 같아요. 다들 이렇게 시작부터 귀여워해 주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저 10분 동안 귀여움에 대한 감사만 했나요? 사이즈 조정을 살짝 작은 게 아니라 덜 올라온 거였잖. 아니 당연히 뭔가 왜 이렇게 작지? 해가지고 아니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화면을. 아니 왜 이렇게 작지? 나 사이즈 조정 다 해놨는데? 했는데 덜 올라. 여기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 일단 작은 거는 민호가 덜 올린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렇게 어깨선에서 끊거나 흉상 선에서 요 정도 선에서 끊어서 방송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요때 이제 거의 허리 윗라인까지 노출을 시켰잖아요, 초반부에. 그 이유가 근데 민호가 데뷔할 당시에 얼빡이 조금 유행이었어요. 물론 얼빡은 잘생긴 버추얼들, 예쁜 버추얼들 사이에서 항상 유행이었겠지만 뭔가 다들 요 얼굴 라인을 많이 비추고 그러니까 얼굴 배경 채팅 요렇게만 띄워놓는 게 좀 많았거든요. 요즘은 이제 얼빡보다는 또 살짝 줌 아웃 해가지고 쓰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민호도 얼빡을 해볼까 이러고 얼빡을 딱 해봤는데, 이제 민호의 신체 구조상 목이 얇고 어깨 라인에 비해 머리가 크고, 어깨 라인에 비해라 했다 대도 아니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얼빡을 하게 되면은 머리가 너무 커 보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얼빡 진행 방송은 평생 못 보실 겁니다. 나온 거였군요. 아, 근데 이제 요 라인에서 끊어도 사실 뭔가 좀 커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겉옷이 잘 안 드러나잖아요, 어깨 라인에서 자르면은. 그래서 겉옷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제 상반신 라인에서 끊었습니다. 진짜 아이 부끄러워라. 방금 일은 그냥 시시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프레젠테이션 때문에 상반신이 조금 더 잘 보이려고 이제 작게 해놨었는데, 제가 평소에 촬영하거나 또 테스트 방송할 때는 어깨선에 맞춰서 세팅해놨다 보니 그냥 자연스럽게 이쯤이면 다 올라왔겠지 했는데, 아니 이런 실수를. 프레젠테이션 시작에 앞서서 이제 X라든지 팬심엠에서 민호를 보신 분들은 살짝 아실 수도 있겠지만, 민호가 컨디션 조절도 실패하고 감기도 살짝 걸려버리는 바람에 목 상태가 살짝 좋지 않은 상태라서, 혹시나 민호가 방송을 하다가 잠깐 물을 마시거나 잔기침을 하거나 훌쩍 거린다거나 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 너그럽게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한동안 했던 얘기거든요. 민호 방이, 그러니까 데뷔를 위해서 감기에 걸리면 안 되잖아요. 진달래님 레나 반갑습니다. 근데 추운 겨울에 데뷔를 했는데 감기에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민호가 보일러를 30도까지 올려놓고 살았습니다. 뜨끈하게 지지면서 살았던 거죠. 근데 감기 안 걸렸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나오지 했더니 보일러를 너무 트니까 이제 방이 너무 건조해져서 목이 계속 쩍쩍 갈라졌던 겁니다. 그래서 물을 마구마구 마시고 프로폴리스도 먹고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데뷔 이틀 전쯤부터는 아예 보일러 그냥 0도로 놓고, 그리고 수건도 민호방에서 말리고 가습기도 틀어놓고, 그래가지고 요때 이제 그나마 목이 돌아온 상태로 데뷔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실제로 감기도 한번 중간에 걸렸었고, 아마 규토 올리기 전후쯤에 걸렸던 것 같아요, 기억이. 정말 좋은 모습, 예쁜 모습으로 데뷔하고 싶었는데, 이게 1년 내내 안 걸리던 감기가 이때 걸려버리더라고요. 좀 속상하지만 그래도
또 데뷔 약속을 미룰 순 없으니까 정말 힘내서 왔습니다. 정말 가습기도 틀어두고 프로폴리스 캔디도 먹고 따뜻한 물도 받아놓고 정말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서 죽은 목을 되살려냈어요. 그래도 약간 좀비 같은 목인지라. 아 근데 되게 열심히 예쁘게 말한다는 게 느껴지지 않나요? 모르겠어서 나 진짜 노력하고 있는 목소리인데 저거. 아이고 다들 웃으면 안 됩니다. 울면은 목이 잠겨버려요. 물론 요원님들이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는 건 아니지만 요원님들 웃으면은 민호도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 버린답니다. 아 이제 마지막까지 들어오시는 요원님들 모두 레나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 정말 민호가 좀 많은 분들의 방송을 지켜봤지만 다들 데뷔 방송을 너무 잘 준비하셔가지고 아 민호 너무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네요. 실제로 못하고 있단다 아이야. 조금은 떨어져 버린달까? 조금은 자신감을 가지렴. 님들 계시니까 다시 힘내서 10분부터 프레젠테이션 진행하겠습니다. 몇 분 한 몇 초? 몇 초? 몇 분? 몇 초겠죠? 몇 초 안 남은 것 같네요. 왜 우리 민호한테 그런 심한 말을? 내가 민호니까. 아 아니다. 이따 추첨할 때 짧게 공지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시간도 다 됐으니 자 PPT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방금 본 페이지는 심지어 1페이지 못 본 걸로 노출했었네. 아 이거 보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채팅창 두 겹이거든요. 이거 디자인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이거 채팅창 커스텀에 실수로 두 개 깔아놔가지고 두 개로 진행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민호 방송 봐주던 친구들도 확인을 했었는데 이제 민호도 PPT 하다가 중간에 생각나서 어느 시점에서 뚝 하고 사라집니다. 어차피 첫 번째 슬라이드여서 크게 상관은 없지만 네 민호가 이제 몇고 올라가기 전에 내용들 점검하면서 리허설을 짧게 혼자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아니 한 슬라이드 덜 넘겨놨잖냐. 아이 진짜 실수투성이네. 자 그러면은 본격적인 프레젠테이션 시작에 앞서 마지막으로 레나 모든 요원님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민호를 소개하는 민호의 데뷔 프레젠테이션 진행해 볼 거고요. 나 이 채팅이 기억에 남아요. 전 절대 PPT 목차를 보지 못했어요. 당연함. 민호의 PPT엔 목차가 없었음. PPT 목차를 보지 못했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니? 절대 목차 같은 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실제로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벌써부터 민호를 놀리시면은 아주 곤란하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민호 데뷔 프레젠테이션 시작해 볼게요. 일단 제 풀네임은 민호 랜드시어입니다. 랜드시어는 그 뉴 퍼들랜드 종 강아지가 있는데 그 강아지 종 중에서도 흰색과 검은색으로 이루어진 종을 랜드시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독일 등지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성이기도 한데요. 노 랜드시어 아니라고 성이 했다. 바로 그 랜드시어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 민호의 로고가 있는데 해당 견종의 이미지를 따서 로고도 디자인해 보았어요. 민호의 키는 171cm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민호의 키를 작게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채팅창 한 겹으로 160 붙기. 중반, 좀 심하게는 150대 정도로 생각을 하시던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 근데 민호는 민호는 항상 171cm, 160 무려 후반에서 170을 170 확실하게 넘긴 키이고요. 초반이 한간에 그 신발 민호의 목표 에어쿠션을 키였는데요. 포함한 키라는 그러니까 민호가 흉흉한 표현하고자 하는 소문이 돌고 키였는데요. 있던데요. 아무도 170대로는 안 절대 봐주더라고. 아닙니다. 그래서 아쉽습니다. 171입니다. 기억해두세요. 171cm. 생일은 겨울이죠. 2월 1일입니다. 2월의 첫 번째 날은 160대로도 안 본다고? 그건 너무 작지 않냐? 감사드릴 것 같아요. 프로필상으로는 171. 건강 검진을 가도 171입니다. 프로필상이라뇨. 다시. 다음으로 혈액형. 근데 요 소개 A형입니다. 페이지에서 물론 혈액형과 성격은 이 소개 페이지에서 가장 이제 논란이 많은 거 일단 키였겠지. 171. 그리고 MBTI 뭐 다른 건 그렇다 치고 F가 조금 논란인 것 같습니다. T다 민호는 T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민호 F입니다. F가 56%입니다. 그리고 J도 살짝 의심하시는 것 같은데 J랑 P는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원래. 그냥 뭐라 해야 되지? 민호는 약간 계획 짜는 거는 좋아하고요. 꼭 지킬 필요는 없다는 주의. 근데 J는 약간 고정된 것에서 안정감을 느끼는데 그런 성격이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고 이제 아무도 이견을 안 가지는 부분이 이 I인 것 같은데 민호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4개 중에 수치가 제일 높아요. 혼자 60, 10%대가 나오고 있고 나머지는 다 50%대여서 긴가민가 하거든요. 확신의 I. 그리고 이제 데뷔 방송 이후로 가장 티낼 일이 없었던 게 특기인 것 같습니다. 정모 수집하고 독극물 제조인데 이 독극물 제조 같은 경우는 근데 민호가 초등학교 때 이런 저런 화학 약품들이랑 향수랑 꽃 같은 거를 이렇게 배합해가지고 정체불명의 무기화합물을 만든 적이 있는데요. 음, 사람한테 쓰진 않았고요. 집 앞에 있는 화단에 뿌렸는데 그 맞은 가지가 괴사했어요. 근데 그 괴사한 부분이 지금도 잎사귀랑 꽃이 안 펴. 아무래도 그 아파트 단지에서 관리하는 거다 보니까 가지를 치긴 하거든요. 근데 아직도 그 가지에서 잎이랑 꽃이 안 펴. 그래서 좀 미안합니다. 그 실제로 독극물 제조가 과학적으로 특기가 맞습니다. 관계가 없지만 많은 분들이 민호랑 대화해보고 뭔가 A형일 것 같다 라는 말을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요원님들이 보시기에도 민호가 A형 같나요? 민호는 사실 잘 모르겠어가지고 A형이 소심한 이미지가 조금 있다 보니 많은 분들이 민호에게 A형이라 하시는데 대체 빵장은 뭘 만든 전혀 것인가? 소심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프레임 뭔가를 죽여버린 것 보여주지 같긴 않으셨으면 한데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MBTI입니다. 이거는 X에서 마지막으로 답변으로 한번 안내를 드렸었는데 민호의 MBTI는 INFJ, 인프제 유형이고요. 스트레스를 어쩐지 많이 스튜디오에서도 받거나 나무를 업무 상황, 스튜디오는 극한의 나무를 상황에 패야만 몰리게 되면 했으니까 J가 P로 바뀌어서 갑자기 일을 우다다다다 진행해 버리기도 하고요. 좀 더 이성적인 판단이 필요할 때는 F까지 T로 바뀌어서 인팁까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민호가 좀 시기마다 성격이 바뀔 때가 있는데 민호를 어느 시기에 만났느냐에 따라 첫인상이 다를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요원님들은 언제나 따뜻하고 다정하게
맞이해 드릴 테니까 인프제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너의 직업은 스파이 조수입니다. 스파이는 스파인데 조수는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스파이 조수는 이제 스파이 요원님들이 현장에서 일할 때 정보실 등에서 이제 백업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거나, 너무 그 멋있어져? 윗사람이 장비를 할 때 감사합니다. 정보 수집을 위해서 민호가 함께 좀 멋있긴 입장이 되기도 하지. 하는, 뭐 굳이 따지면 스파이 실습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은 조금 쉽게 이해가 가실 것 같네요. 민호의 취미는 게임과 산책입니다. 민호가 게임 실력이 정말 안 좋은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게임 저 게임 건드려보는 걸 좋아해서 게임을 정말 근데 많이 하고 있고요. 사용 언어에 당당하게 산책은 영어, 일본어 아, 적어놓고 뭐 좀 더운 보여줄 날이든 기회가 추운 없었네. 날이든 나가서 산책하는 것을 굉장히 즐겨 하고 있습니다. 하루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꼭 산책을 하고 있고요. 건강을 위해서도 좀 나가기 싫어도 열심히 나가서 걷다 오고 있습니다. 뭐 근데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습니다. 방송에서. 민호가 영어를 한번 했었는데 약간 의외로 영어를 잘한다라는 얘기도 하셨고요. 왠지 여러분들한테 가끔 일본어로 초반에 인사를 드렸단 말입니다. 끝낼 때, 교모키 데쿠레테 아리가또 할 때. 근데 그때도 약간 일본 미소년이라고 하셨나? 청년이라고 하셨나? 하여튼 그런 짜잘한 칭찬을 들은 기억은 있습니다. 근데 뭔가 유창한 무언가를 보여줄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없을 것 같긴 하지만. 못하는 날도 있긴 하지만요. 특기는 이제 스파이 조수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정보 수집 능력이 특기입니다. 논문이라든지 이것저것 찾아보는 능력은 사실 좋은 편은 아니고, 이제 사람의 심리를 연구한다든지 조사한다든지 예측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민호의 특기입니다. 그리고 조금은 살벌한 독극물 제조라고 적혀 있는데요. 민호가 보기에 좀 연약해 보이는 이미지가 있겠죠? 아무래도 실제로 말력이라든지 얘 왜 이렇게 말이 많지? 조금 피지컬적으로 약한 부분들이 있어서 민호는 현장에 나갈 때는 주로 마비독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상대를 제압하고 있고요. 좀 보고 배우세요. 다양한 화학약품이나 원거리 무기를 주로 사용합니다. 물론 민호가 전투 상황에 처하는 일이 잘 없기 안 때문에 지루해요? 나 지금 너무 지루한데? 민호가 살상을 한다든지 하는 일은 없고, 그냥 짧게 기절시킨다든지 못 움직이게 만드는 안 정도로 지루한가 활용하고 봐. 있습니다. 사용 언어는 한국어와 영어와 아니 이게 일본어입니다. 당연히 한국어를 메인으로 아니야, 사용하겠죠. 이건 좀 이따 비하인드로 풀게요. 영어는 기본적인 일상 회화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일본어는 사실 고민을 많이 하다 적었는데 거의 하지 못하고요. 요즘 그 듀오링고로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J-팝이라든지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어느 정도 접하는 것들이 있다 보니 아예 못 알아듣는 수준은 아닌데, 이제 막 우다다 말해버리시면은 아는 단어인 것 같은데 무슨 뜻이었지? 해버리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일본어 의사소통은 민호가 좀 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호의 오지마크는 민호 강아지 발바닥과 고글입니다. 이제 민호가 현장에 나가거나 이제 실험 같은 걸 할 때는 머리에 요 핀 대신에 요 고글을 착용해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민호의 어쩌면 아이덴티티가 아닐까 해서 참고로 저 고글은 결정해봤어요. 그 뒤로 실험 따위는 여러분들이 모르겠고 게임할 때만 SNS에서 가끔 낀다고 민호 한다. 관련해서 아니면 사진 알고 찍을 때나. 싶다면은 오시마크 사용해주시면은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한번 껴볼까요? 그리고 민호 컬러 코드 있는데요. 민호는 기본적으로 흰색과 검은색. 그래도 너무 검정색은 아니고 살짝 밝은 편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검은색, 흰색을 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호를 나타내는 다른 색상으로 하늘색이 있습니다. 컬러 코드를 저렇게 적어두긴 했지만 밝은 계열의 하늘색이면은 모두 사용해 주셔도 괜찮고요. 이제 작가님들이나 그리시는 분들마다 필터를 사용하시기도 하고 선호하시는 색감이 좀 차이가 있다 보니 민호를 표현한 일러스트 등에서도 정확히 저 색깔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편하게 하늘색 아무거나 사용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민호 물 한 모금 다시 마시고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다음 슬라이드는 민호의 데뷔를 도와주신 마마파파 그리고 다른 작가님들 간략하게 소개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작가님들 소개 페이지는 살짝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고구마 마마님, 꽝 파파님, 그리고 디자인 맡아주셨던 빵글 작가님 모두 감사합니다. 우리 마마파파에 대한 감사한 마음은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민호가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이것도 엑스나 펜시맵에서 많은 분들이 확인하셨을 것 같은 부분인데요. 민호는 양식을 굉장히 사랑하고 요리하는 걸 좋아합니다. 특히 이탈리아 음식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프랑스 음식도 굉장히 좋아하지만 데일리로 먹기에는 약간 부담스러운 느낌이 있다고 해야 할까요? 비교적 좀 담백한 느낌이 드는 이탈리아 음식을 많이 선호하고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민호가 양식을 좋아한다는 건 요원님들 반대입니다.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민호는 식사만큼이나 디저트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디저트는 엄청난 풍미와 엄청난 단맛을 선호하기 때문에 프랑스 디저트 굉장히 좋아합니다. 마카롱이라든지 각종 제과 제빵류라든지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건 역시 빙수랑 아이스크림인데요. 뭔가 빙수라고 하니 갑자기 프랑스 디저트 좋아한다 해놓고 제일 좋아하는 건 빙수라 했네. 저렇게 이어지면 안 되는데. 넘어온 것 같지만 가장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빙수입니다. 실제로 여름에는 빙수로 새끼를 다 때운 적도 있어요. 이제 밥을 적게 먹고 설빙 같은 빙수 전문점에 가서 1인 1빙을 한 적이 있을 정도로 민호는 밥보다 사실 디저트를 좋아하기도 합니다. 빙수는 없어서 못 먹는 음식이에요. 그리고 민호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은 겨울입니다. 민호가 더위를 너무 잘 타기도 하고 또 민호가 겨울에 태어나서 그런지 추위를 좀 적게 타는 편이라 겨울 날씨를 굉장히 좋아하고 또 눈을 좋아하는데 눈이 오는 계절이기도 하기 때문에 겨울을 많이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은 눈 좋아하시나요? 뭔가 아니 어떻게 저렇게 붕방거렸지? 교통 상황이라든지 아니 이거 이렇게 머리를 흔들어야 이렇게 붕방될 수 많은 있는데? 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눈은 뭔가 내리는 것만으로도 감성적인 것 같고 남이 밟아놓은 발자국을 보는 것도 민호는 굉장히 좋아해서 눈 오는 날도 좋아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아하는 건 K-팝입니다. K-팝 같은 경우는 민호가 정말 민호의 인생을 함께한 것 같아요. 늘 즐겨 듣고 있고 늘 좋아하고 있고 수많은 그룹들의 팬이 되어서 지켜보기도 하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민호는 K-팝 정말 좋아합니다. 공교롭게도 모르는 노래는 J-팝 쪽이 좀 더 많긴 하지만 이제 평소에 흥얼거린다든지 평소에 듣는다든지 노래방에 간다든지 하면은 K-팝은 정말 빠지지 않고 항상 불러지고 있어요.
그리고 보니 크리스마스에는 러블리즈님들의 종소리를 해서 어떻게 K-팝을 한 번 정도는 불러본 것 같네요. 기회가 된다면 K-팝 음악으로도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해보겠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룹이다 보니 민호 혼자 하기에는 조금 힘들어가지고 시간이 좀 걸릴지는 모르겠네요. 다음으로 민호가 싫어하는 것들인데요. 민호 파프리카를 정말 못 먹습니다. 파프리카의 식감이라든지 맛을 싫어하는 건 아니고요. 파프리카 향이랑 관련해서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파프리카 향이 나는 대부분의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파프리카가 들어간 샐러드라든지 피자라든지 중국 음식이라든지 대부분 파프리카 조금이라도 멸종시켜. 들어가면은 내 되게 눈앞에서 맛있는 사라져, 것들을 파프리카. 민호가 먹지 못합니다. 뭐 골라내고 먹으라면 먹을 순 있는데 골라내도 향이 좀 진하게 남더라고요. 그래서 선호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공포물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모든 공포물은 근데 저때 약간 이런 걸 잘했다. 약간 리깅 활용을 굉장히 극대화했네요. 이게 민호가 사실 머리카락 가동률이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찰랑거리는 건 또 원하지 않아서 한 좌우로만 살짝 찰랑거리게 요청을 드렸었는데 약간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썼네. 요즘은 보기 좀 힘들죠? 저렇게 온몸으로 하는 거? 아니고요. 사실 뭐 천천히 기어오는 귀신이라든지 그리고 싫어하는 것에 이제 공포가 있는데 저 좀 잘못된 것 같아. 민호 공포 잘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왜 못하시냐? 못한다기보단 그냥 자동적으로 안 하게 돼버렸달까요? 아니면 그래? 살인마들이랑 민호 술래잡기를 방송에서 했던 건 아니지만 다른 공포 게임도 꽤 무난하게 깼습니다. 한다든지 하는 게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고요. 민호는 정확히는 갑툭튀를 많이 무서워합니다. 갑툭튀는 좀 놀라긴 얼마 해요. 전에 가벼운 게임을 으아 했는데 하면서 갑자기 뭐가 튀어오는 것만으로도 민호가 그걸 왜 하고 거기 가서 놀라버렸어가지고 하자길래 갑툭튀에 많이 약하다는 점 하자길래 했죠.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겨울을 좋아했던 만큼 민호는 여름을 많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더위를 많이 타기도 하고요. 특유의 습한 날씨가 민호랑 맞지 않습니다. 습해지면은 체력이 너무 힘들어지고 땀도 마구마구 나고 불쾌하기도 하고 쉽게 지쳐버리기 때문에 민호는 여름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무 사유 없는 벌레를 골렘은 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모든 벌레를 싫어하는 건 아니고요. 갑자기 저에게 돌진을 하는 튀어오르는 친구들, 날아다니는 친구들 이 두 종류를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싫어하는 것 친구들도 다음에 뭐가 있었죠? 좋아하지 않습니다. 목차가 기억이 안 나. 벌이라든지 독이 있는 해시태그 있었나? 지네라든지. 그리고 싫어하는 것에 제가 이미지 자료를 찾는 것조차 싫어서 첨부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뱀입니다. 다른 파충류는 괜찮은데 유독 뱀을 너무너무 무서워해가지고 이제 유튜브 쇼츠라든지 아니면 다른 SNS라든지 넘기다가 뱀이 나오면 근데 가끔 쇼츠를 넘기다 보면 뱀이 나오거든요. 근데 민호가 그러면 으아 하면서 바로 넘겨도 되잖아요. 근데 이 악물고 그 징그러움을 감수하면서 점 3개 꾹 누르고 관심 없음까지 꼭 눌러줍니다. 안 그럼 또 나와서 내가 잠깐 감수하더라도 분명히 이거 싫어하는 거는 관심 없음 눌러야 된다 이러면서 합니다. 뱀하니까 에키드나는 어떻게? 근데 아그레스랑 알카오네? 걔네는 괜찮아요. 약간 나는 그 약간 좀 비늘에 결이 살아있는 것부터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아그리스 걔네는 좀 매트하잖아.
피부가 굉장히 건조해 보이잖아요, 사실. 물 주면 쫙 빨아들일 것 같이 건조한 피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앙그레스는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카시오페아 정도만 돼도 조금 부담스러워요. 카시오페아까진 괜찮은데 거기서부터 살짝 부담스러워. 으악! 하고 일단 일부 후퇴하고요. 마음을 진정시킨 다음에 화면을 손으로 가리고 들어가가지고 이 얘기도 다 했었네. 해당 컨텐츠 관심 없음을 꼭꼭 눌러줄 정도로 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안 한 줄 알았는데 혹여나 저에게 뱀과 관련된 무언가를 보내신다면 민호가 기절해버릴 수도 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좋아하는 미디어를 넣어놨구나. 민호가 사실 길이가 20분이 넘어가는 영상을 잘 못 보는 병이 있는데요. 이때부터 말했던 20분 넘어가는 영상 안 봐서 본 애니메이션 작품 4개를 선정해 왔습니다. 가장 먼저 이누야샤라는 작품은 민호가 정말 인생 작품. 이거 4가지 선정을 했었는데 이제 비하인드가 여기에도 있는 게 이누야샤 보신 분들도 있지만 우리 방에 안 본 분들도 많고요. 귀멸의 칼날. 나는 그러니까 이누야샤는 이제 20대 중후반 분들 되시는 요원님들하고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넣어놨는데요. 안 봤대. 그리고 이제 MZ 이제 학생 20대 초반 요원님들을 위해서 귀멸의 칼날 넣어놨는데요. 이것도 안 봤대. 너의 이름은 그래도 좀 아는데 이건 영화라 할 얘기가 사실 많지 않고 스파이 패밀리는 이제 민호가 스파이 쪼수식이나 돼서 스파페 정도는 좀 봐줘야지라고 했는데 이것도 그렇게까지 많은 분들이 보지 않으셨을 뿐더러 지금까지도 다 안 봤다.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원픽 작품으로 꼽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이 있습니다. 스토리도 스토리였고 공통 태그에 관해서 할 말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뒤에서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태그는 민호야 쓰다가 이제 의문의 다른 남성분 얼굴을 영접하고 나서 민호야 이것 바로 바뀌었죠. 여러분들이 민호에게 자랑하고 싶은 음식이 있다면 민호맘마 태그를 사용해서 X에 올려주시면 민호맘마는 언더바가 없는 해시태그였는데 다들 해시태그를 쓰더라고. 가끔 올려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민호도 해시태그 쓰기로 했습니다. 민호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민호는 여러분들이랑 같이 유명하고 엄청 커다란 1, 2번은 아직도 달성을 못했어. 2번은 사실 머니의 문제입니다. 머니 문제만 충족되면은 하고 싶고요. 사실 가장 지금 하고 싶은 곡은 물론 막상 이제 여건이 될 때 바뀔 수도 있지만 지금 민호가 가장 투구하고 싶은 곡은 블루 발렌타인입니다. 가장 불러보고 싶은 노래예요. 그리고 1번은 남들도 다 넣으니까 넣어놓긴 했는데 저게 멋있고 유명하다의 기준은 이제 주관적이긴 하지만서도 저게 될까 약간 의심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버티버가 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나 요즘 민호라는 버추얼 보고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시거나 아니면 내 오시는 민호야 라고 얘기했을 때 부끄럽지 않은 버추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 작은 목표고요. 맞아, 그랬었어. 그러니까 막 객기로 나는 엄청 유명한 인물이 되겠어. 나 인플루언서 선언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나 민호 랜드시어 본다 라고 말했을 때 창피하지 않은 버추얼이 되기 위해 잡은 목표였어요. 기억나 버렸어. 두 번째로 커버곡 투구하기. 어쩌다 보니 두 곡이 X에 올라가 있긴 하지만 짧게 짧게 올라가는 곡이 아닌 풀곡 그냥 3분 이상의 곡을 녹음해서 예쁜 영상과 함께 투고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선물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목표로
커버곡 투고 갈까요? 에? 아? 아이고 혀가 꼬여서 커버곡 투고하기가 두 번째 목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언제나 최선을 다해 우리 요원님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요원님들 만나는 날, 만나는 시간만큼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요원님들과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목표로 설정해 두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데뷔 방송을 다시 본 후기. 저 때의 김민호는 어디로 갔는가? 뭐랄까. 근본적으로 다른 인물이냐라고 하면은 분명 그건 아닌데, 약간 사소한 디테일에서 차이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김민호 내나? 그 녀석은 죽었다. 일단 데뷔 방송 비하인드. 일단 저 시기에 민호가 데뷔했던 주말에 총 3명의 남성 버추얼 분들이 데뷔를 하셨고, 색상도 비슷하고 한 분은 연령대도, 그러니까 외형상 연령대도 비슷한 분이셔가지고 이제 민호가 다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민호가 가장 늦었거든요, 시간이. 그래서 다 모니터링을 해본 결과 데뷔 방송 시간이 조금은 조절을 할 필요가 있겠다 싶더라고요. 다들 데뷔 방송 프레젠테이션이 너무 빨리 끝난 느낌이었어. 그래서 민호 PPT 슬라이드를 보면서 어떻게든 분량을 늘려야 된다. 프레젠테이션을 30분은 해야 돼 이러면서 어떻게 늘려가지고 아마 한 20분 정도, 20분 조금 넘게 PPT를 가지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좀 쓸데없는 얘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제 보면서 지루한디 했던 이유가 아마 그래서인 것 같아요. 막 키는 171입니다. 160 아니고요. 150으로도 보시는 것 같은데 절대 아니고요. 사실 신발 굽을 포함해서 171이라니 그런 흉흉한 소문이 도는 것 같았습니다만 그래도 171입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키 하나만 해도 주절주절 얘기했던 이유가 아마 그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데뷔 초창기 때는 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하나의 정갈된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강했어요. 그래서 아마 얘기를 하다가 할 얘기가 없으면은 이러면서 아마 한 10초가량? 길게는 20초가량? 말을 안 했던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냥 소리만 흘러나. 근데 이제 2번에 걸쳐서 내려놓게 됐는데 2주차였나?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뭔가 메모장을 가득 적어서 와도 30분, 50분이면 얘기가 다 떨어지고 1시간 반을 못 채우니까. 근데 그 남은 시간에 정적은 너무 스트레스고,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방송을 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조금 강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약간 베이스 목소리는 같은데 이제 약간 저 때랑 지금이랑 느낌이 조금 다른 이유가, 그때는 목에 힘이 안 들어갔습니다. 소리가 아래에 없어요. 완전 이 코 쪽에서만 소리가 났기 때문에 자 안녕하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소리를 냈기 때문에
요원님들이 조금 더 병약하고 미소년 같은 느낌을 받았을 수 있지만 이렇게 소리를 내다 보면은요 목이 빨리 상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스트레스 요인을 줄이기 위해 소리는 안으로 아래로 내리고 그리고 조금 이제 마음의 부담을 덜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마 2주차 때 있었던 일입니다. 빵떡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그리고 두 번 내려놨던 게 이제 민호가 친한 스트리머가 많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친한 스트리머분들 방송도 막 놀러가고 하다 보니 유독 누가 심한 것 같지만 이제 좀 굉장히 그러니까 시청자분들하고 되게 가벼운 느낌으로 티키타카 탱탱볼 튀기면서 방송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저런 식으로 하는 것도 좋겠다. 그리고 마침 또 이 고민을 할 즈음부터 우리 요원님들이 민호를 노랜드시오, 왕대두, 감자청년, 왕감자 이런 식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약간 그때부터 또 한번 내려놓고 편하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호의 기본적인 방송 스타일은 이제 직접 언급은 안 하겠지만 모 백장님의 방송 스타일을 선호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막 그냥 좀 음식부터 시작해서 소소한 일상 이야기 나누고 가끔 게임도 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절대 잘하는 건 아닌, 그리고 친하거나 이제 그쪽은 멤버가 있으니까 친한 사람 몇 명하고는 가끔 하되 기본적으로 이제 외부적으로는 가끔 나서기도 하지만 외부 활동이 거의 없는 외딴 섬의 이미지를 또 살짝은 가지고 있는 그런 이미지를 살짝 추구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가장 많이 참고했던 방송이 아니었나 싶어요. 민호는 이런 식으로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봤던. 뭐 누군가는 민호를 보면서 바로 그분을 떠올렸을 수도 있고 실제로 떠올렸다는 분도 계셨어가지고 뭐 전혀 아닌데, 전혀 안 비슷한데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뭐 벤치마킹하고 참고했다는 거지 똑같이 하려고 했던 건 아니라서 반박시 요원님 말이 맞습니다. 참고를 안 했다고 하긴 거짓말이고 베꼈다고 하긴 것도 좀 애매한 문제라. 그리고 다른 비하인드를 원래 오늘 얘기하려 했었는데 어쨌든 민호가 근데 막 서류를 오늘 막 준비하다 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남은 이야기는 사실 향후 방송 방향과도 연결이 될 수 있는 문제라서 서류에 넣고 결과 나오면은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의원님들은 어떠실까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보면서 민호가 정리되는 대로 결정되는 대로 정리해서 전달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이밍 좋게 또 시은님이 등장을 해주셔가지고 아까 후배님께서
영상 편지를 준비하셨다고 하셨는데 한번 볼까요? 전달해 주시겠어요? 안 계신가? 박수 치고 사라졌는가? 아닌가? 영도값이라 치고 일단 돈 받으시고요. 영도값이라 치고 일단 돈 받으시고요. 네, 씨. 영도 열어달라 하면 되잖아. 엥? 선배, 근데 이거 봐도 되는 거 맞아?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선배님들 표정이 주무시고 계시죠? 선배님들 주무시고 계시죠? 푹 주무세요. 저는 선배님이 주무시는 사이에 제가 선배님들이랑 합방할 때 저랑 마주치면 어떻게 대하셨는지, 게임 마이크를 끄시고 저한테 뭐라 하셨는지, 제가 인사드리러 갔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나하나 다 클립 따놓고 몇 번이고 돌려볼게요. 몇 번이고 몇 번이고. 아, 혹시 저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거나 그러진 않으셨겠죠? 믿어요, 선배님. 사랑합니다. 많이 사랑합니다. 내가 언제 닦았어. 물론 왜 저래 하고 도망치긴 했지만 일단 뭐 다행인 거는 치즈직에 다시 보기가 없다는 점. 녹화본은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일단 치즈직에 다시 보기가 없다는 점. 일단 2000치즈 감사하고요. 뭐 도망은 갔을지언정 안 좋은 얘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도망은 가야지. 오리인지 펠리컨인지 어떻게 알아? 도망은 가는 게 맞지. 아니, 우리 기본적으로 마피아 게임 한 거 아닙니까? 도망은 가야죠. 아, 민호가 이러고 삽니다. 기강 잡히면서 살아요. 예. 다른 선배님들도 잡돌이 하러 출발해 보십시오. 휴, 다행이다. 근데 어제 민호가 뭔가 이 비하인드는 내일 얘기할까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게 몇 개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제는 약간 울어가지고 사실 이것저것 다 내일 얘기할까요? 했는데 뭐가 있었더라? 기억이 안 나. 음. 아, 오랜만에 돌아온 민호에게 물어봐 Q&A. 민호한테 궁금한 거 남겨주시면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혹시 몰라서 말씀드리지만 오펜문은 안 받습니다. 그 외에 궁금한 거 있으면은 지금 물어보시면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신상 정보도 알려드립니다. 그 외에 이제 신상 정보랑 오펜무 제외에 말씀해 주시면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팬티가 없구나는 무슨 소리야? 아, 뭐가 없을 못 찾아서 오늘 팬티가 없다고? 창의력이 좋으시잖냐? 뭐야, 아무도 민호한테 질문할 게 없어요? 좀 아쉬운데. 데뷔와 관련해서 풀만한 비하인드. 카톡 부사 민호님으로 해도 되나요? 에? 하시는 건 자유긴 한데요. 다이저브 데스까? 괜찮으신가요? 뭐 본인이 괜찮으시면은 민호는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일단 민호는 여러분들한테 좀 더 양질의 무언가를 전달드리고 싶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민호를 보러 와주시고 축하해주시고 좋아해주시는데 뭔가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는 거 외에 여러분들께 보답할 방법이 없었어서 많이 아쉬웠는데요. 민호한테 좀 경제력이 좀 생기고 나면은 어제도 말했지만 이런저런 것들 잔뜩 준비해서 전달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요. 비하인드라고 말하기도 그렇지만 바꿔서 말하면 지금 경제력이 바닥이란 소리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호도 굿즈 같은 거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것도 살짝 비하인드? 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분이긴 한데 민호가 뭔가 얘기를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근데 이거는 이제 요원님들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민호 목소리가 민호랑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나요? 매치가 잘 되는 거는 사실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민호가 데뷔 준비 과정에서 갑자기 메네라가 살짝 올 뻔했던 게 나 너무 안 어울리는 것 같아. 어떡하지? 였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민호라는 캐릭터를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쇼타 캐릭터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늘 말하지만 조금 앳된 고등학생 정도의 외모를 상정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소년 쇼넨미가 있을 수는 있어도 쇼타라고 생각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단 말입니다. 다들 너무 쇼타로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망했다, 뭔가 목소리랑 너무 안 어울리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약간 좀 더 어려 보이게 목소리를 내야 돼 이러면서 좀 많이 고민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게 아마 12월 초중순? 근데 11월 달에 민호가 처음 트위터에 빠밤 하고 나타났는데 다들 너무 어리게만 봐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내 목소리 들었는데 매치 안 된다고 실망하시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약간 한동안 민호의 최대 고민거리이자 우울의 원인이었던 목소리였다. 그리고 지금도 약간 의문인 부분이기도 한데 근데 민호가 트위터에 공개를 딱 했을 때 진짜 반응이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민호도 알죠. 민호보다 더 반응이 없고 더 힘들게 시작하시는 신입 버추얼 분들도 너무 많은 거 민호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 민호가 뭔가 기대했거나 준비했던 바에 비해서 너무 반응이 없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특히 이제 민호가 공개됐을 쯤에 이제 비슷한 시기에 민호보다 살짝 앞선 시기에 데뷔하셨던 선배님들이 다 괴물 신인이야. 다 뜨거운 감자셨어가지고 민호가 굉장히 위축돼 있었습니다. 데뷔 전부터 나는 좀 잘 안 되려나 보다. 나는 좀 디자인이 안 먹히나 보다. 이런. 근데 그 와중에 내 목소리 이슈까지 팡 터져버리니까 멘탈이 펑 됐던 거예요, 사실. 근데 민호가 처음 디자인 됐고 모델이 완성됐을 때 너무 기뻤고 너무 귀엽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이랬는데 민호 예상보다 어리게 봐주시고 민호 예상보다 반응이 너무 없고 이래서 망했다. 그 와중에 목소리도 안 맞을 것 같아. 이런 생각 때문에 급작스런 매네라고 와가지고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또 새로 와주시는 분들도 귀엽다고 해주시고 잘 봐주시는 거 봐서는 안 어울리는 것 같진 않네요. 다만 여타 남성 버추얼 분들이랑은 좀 민호가 궤를 달리하고 있다는 생각은 합니다. 뭔가 다른 선배님들은 뭔가 트위터 활동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트위터 하시는 분들이 많이 와주시는데 민호는 그렇게 오는 유입은 적은 것 같아요. 그리고 노렸든 안 노렸든 남성 시청자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늘 고민을 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다른 사람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기엔 되게 봐주시는 분들이 트위터를 안 해. 근데 또 새로운 사람들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트위터도 필요한데 근데 트위터에서 먹히는 것 같진 않아. 이런 것들이 항상 민호의 작은
고민거리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요 정도 비하인드? 요게 아마 데뷔 준비할 때 가장 큰 고민거리였던 것 같아요. 사실 데뷔 준비할 때 엄청 바빴어요. 왜냐면 이제 모델 리깅 할 때는 그렇게 안 바빴거든요. 컨펌만 하면 됐으니까. 근데 이제 이후에는 막 하단 배너도 막 이메일 써서 신청 보내고 뭐 디자인도 보내야 되고 뭐 또 준비해야 되고 뭐 디자인도 이거 만들려면 자료가 필요한데 뭐 자료 조사 다 하고 뭐 이건 저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하루에 막 컨펌이 3-4개씩 넘어와. 아 너무 바빠 죽겠는데 위너 알바도 하고 있는데 알바하면서 컨펌 막 다 답장해서 보내고 그 와중에 매내라 오고 그래서 아마 작년 10월 11월 굉장히 힘들고 우울하게 보냈다. 그래도 그 시간을 잘 견뎌서 여러분들도 만나고 데뷔도 해서 많은 분들도 찾아와 주시고 하니까 하기 잘했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뭔가 약간 이제 이제는 말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할 수 있다. 다시 쓰는 데뷔 후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다 보니 막 대놓고 빨간 약은 아니어도 약간 빨간 향 첨가 수준의 이야기가 조금씩 들어가 있었는데요. 다시 쓰는 데뷔 후기였는 만큼 조금 킁킁 빨간약 향이 나는 것 같은데 하는 부분은 그냥 귀엽게 보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할까 하는데 다들 괜찮으신가요? 네? 안되나? 그치만 7시 반인걸? 슬쩍 지금 노래 듣고 마치면 딱 맞지 않으려나요? 아닌가? 몇 8시는 채우고 가야지. 민호가 언제부터 8시 채웠다고. 오늘은 목 상태도 살짝 갈려서 노래도 살짝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무구덕 긴 민호를 봤더니 짧은 민호 적응이 안 된다고요. 긴 민호 너무 어쩌다 한 번씩 오는 민호인데 거기에 적응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지지예요, 지지. 김민호 지지 선언. 김민호는 지지야. 그럼 노래나 조금 불러보죠. 오늘 목 상태가 영 아니긴 해서 불러보고 안 되면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뭘 불러볼까?
오늘은 약간 K-pop 빌인데요. 소리 너무 커서 깜짝. 와. 잠깐 음이 어떻게 되지? 아, 무슨 말하려고 뜻만 들이는지 예감은 다 맞는다. 사처럼 설마 아니겠지. 아닐 거야. 아니어야만 돼. 벌써 넌 나를 떠나니 맘마저 떠나 또 몸마저도 떠나는데 난 몰라. 음이 이게 아닌 것 같아. 말해줘요. 오늘 밤 그 말하는 말아요. 왜 날 버리고 갔나요? 난 마음이 아파 가슴이 아파 눈물 차올라요. 아직은 안녕은 안 돼요. 넌 그 입을 더 열지 마. 안녕이라고 내게 말하지 마. 우리는 오렌지 태양 아래 그림자 없이 함께 춤을 춰. 정해진 안녕 따위는 없어. 아름다웠던 그 기억에서 만나 forever young. 만나 forever young. 뭐 해라는 두 글자에 네가 보고 싶어 나의 속마음을 담아. 이모티콘 하나 속에 갈라지는 내 미묘한 심리를 할까. 아니 바쁘지 않아. nothing 나나지 않아. 은소냐냐냐. 다른 사람과 함께이지 않아. 오직 너를 생각 중. 우리의 네모가는 분 엄지손가락으로 장미꽃을 피워. 향기에 취할 것 같아. 오직 둘만의 비밀의 정원. 너에게 한 송이를 더 보내. 아직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었구나. 들어갈 뻔했다.
君とのラブストーリーそれは予想通りいざ始まれば一人芝居だずっとそばにいたって結局ただの観客だ感情のいつも通り慣れてしまえば悪くはないけど君とのロマンスは人生から好きはしないことを知ったもっと違う設定でもっと違う関係で出会える世界線選べたらよかったもっと違う性格でもっと違う価値観で愛を伝えられたらそう願っても無駄だから Goodbye 君の運命の糸は僕じゃない辛いけど否めないでも離れがたいのさその髪に触れただけで痛いやいやでも甘いないないや Goodbye とって君は何答えはわからないわかりたくもないのさだかなことがあるとするのならば君は綺麗だ목 상태 레전드 할 수 있다 넌 인사가 괜찮을까 천번쯤 상상해봤어 근데 오늘도 천번하고 한 번 더 고민 중 막상 네 앞에서 네 꽁꽁 얼어버렸다 숨겨왔던 나의 마음 절반의 반도 주지를 못했어 아직은 준비가 안 됐나봐요 소용돌이쳐 어지럽다고 쏟아지는 마음을 멈출 수가 없을까 너의 작은 인사 한마디에 요란해졌어 네 맘의 비밀번호를 눌러 열고 싶지만 고민해도 좋은걸 어쩌니 울지마 어린아이 같지 웃는 게 이기는 거라고 yeah yeah You're so cute you're so dumb 네가 하는 말이 오늘따라 듣기 싫어 하늘을 한번 쳐다보고 꾹 참고 맘을 다 잡고 내게 밝게 웃어줄게 I'll say hey I'm gonna make you sm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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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ay 예쁘게 웃고 넘겨버릴래 Just smile away just smile away 아픔 슬픔 외로움 잊게 I'll say hey I'm gonna kiss cry cry all day 갑자기 눈물이 차오를 때 Just smile away 안녕이라 말할래 with my smiling face 한 개 높여도 될 것 같은데? 널 보고 있으니까 기분이 가졌네 BBC 파트 그냥 넘겨버리기
내가 꼭 밝게 웃어줄게. And I'll say hey, I gonna make you smile, smile, smile away. 예쁘게 웃고 넘겨버릴래. Just smile away, just smile away. 아픈 슬픔 외로움 잊게. I'll say hey, I wanna make you smile all day. 갑자기 눈물이 차오를 때 Just smile away, just smile away. 안녕이라 말할래 with my smiling face. 꽃잎이 내 맘을 흔들고 꽃잎이 내 눈을 적시고 아름다운 기억 푸른 하늘만 바라본다. 꼬마야 약해지지 마. 슬픔을 혼자 안고 살지는 마. 아빠야 어디를 가야 살 수 있을까. 가장 큰 별이 보이는 우리 동네. 따뜻한 햇살 꽃이 피는 봄에 그댈 위로해요. 그댈 사랑해요. 그대만의 노래로 뚜루뚜뚜루루루루 뚜루뚜뚜루루루루 뚜루뚜뚜루루루 하늘바라기 하늘만 멍하니. 목이 안 나오는 날은 왜 음도 잘 못 잡을까? 네, 3일 연속으로 들려드리는 Sweet Dreams My Dear 들으면서 슬슬 종료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요 맑게 개인 멜로디 주던 삶은 때론 찬란한 별빛처럼. 다시 부릅시다. 가사가 없었거든요. 아니 내꺼 하는 법을 외웠는데 얘를 아직 못 외웠다고? 말도 안 돼. 나요 맑게 개인 멜로디 작은 아픔까지 끌어안고 삶은 때론 흘린 노을처럼 따뜻한 내일을 약속해요. 기억해요. 스쳐갔던 그 콧노래 마주쳤던 눈물들 잃어버린 꿈들을 소중했던 날들을 꿈꿔요. 빛바래 낙원에 혼자 울고 있을 때 세상을 비춰준 내 맘이 내일을 마주 않게 해. 근데 이 배경하고 잘 어울린다. 보이나요 내가 머물던 자리. 언제나 당신을 기다리던 삶은 때론
찬란한 별빛처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설레는 어떻게 날아야 하는지 고민하지 말아요. 소중한 한 조각 추억이 그 신을 날게 할 거예요. 이 말은 해주고 싶어요. 예쁜 꿈을 꾸라고. 이 말은 해주고 싶어요. 예쁜 꿈을 꾸라고. 문시씨 왜 아직도 있어?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면 되겠죠? 다들 오늘 하루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다들 맛있는 저녁 식사 하시고요. 민호는 짜파게티 컵라면 먹을 예정입니다. 오늘 좀 먹고 싶은 느낌이라 빨리 먹고 빨리 쓰던 서류 마저 하겠습니다. 요원님들도 남은 잔업이 있다면 혹은 숙제, 과제가 있으시다면 힘내서 잘 마치시고요. 맛있는 저녁 드시고 좋은 밤 보내시고 예쁜 꿈 꾸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해주시면은 민호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방송곡 라푼젤 OST When I See the Light 들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신 문시윤님, 이탄소님, 서윤희님, 한월연님, 에드스님, 게으른인기님, 하즈님, 빵떡님, 진달래님, 느러넨투스님, 루아니 형까지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다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내일은 휴방입니다. 목요일 아침 방송으로 만나요. 내일 푹 쉬고 바람 피지 마시고 목요일 아침 7시 반에 아침 방송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 All at once, everything looks different now that I see you. All those days chasing down a daydream, all those years living in a blur, all that time never truly seeing things the way they were. Now she's here, shining in the starlight. Now she's here, suddenly I know
if she's here, it's crystal clear. I'm where I'm meant to go. At last I see the light, and it's like the fog is lifted. And at Last I see the light, and it's like the sky is new. and it's warm and real. 사실 가사를 여기밖에 몰라서. The world is somehow shifted. And the last I see the light, and it's like the fog has lifted. And the last I see the light. Everything is different now that I see you. Now that I see you. 그럼 진짜 안녕.